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노동부가 11월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나스닥, 다우존스, S&P 전부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굉장히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심지어 400포인트 가량 하락하면서 2.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무섭게 빠지는데요. 아마존이 1.9%, 제가 좋아하던 다큐사이는 무려 40%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건데요. 엔비디아도 6%. 둠스데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실 나왔던 특히할 사항은 미국의 지난 11월 실업률과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시면 그 미국 경제가 11월 달에 21만 개의 고용, 논팜 페이롤이라고 하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인데 21만 개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4.2%로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신규 고용자 수가 half a million 정도, 그러니까 50만 개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1만 개가 늘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소 실망적인 그런 데이터죠.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이 안 좋으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을 늦출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 시장의 큰 관심은 연준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런 악재인데, 그럼 이게 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뉴스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가? 자, 거기에는 바로 이 4.2% 실업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보시면 레이버 포스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59만 4천 개가 늘었죠.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활동 참가율이 61.6%, 61.5, 61.6%에서 머물다가 61.8%로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6.7%, 금년에 이제 4.8, 9월 달, 4.6, 10월 달, 그리고 4.2, 11월 달.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블룸버그 TV나 CNBC 같은 거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바로 대답을 못 하는데, 난팜 페이롤을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제가 이게 다른 테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스태블리시먼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봤던 것은 하우스홀드 데이터거든요. 두 개가 각기 다른 조사를 하는 겁니다. 논팜 페이롤은 이게 등락이 심하죠. 9월 달에는 약 38만 개, 그리고 10월 달에는 55만 개, 그리고 이번 달에도 한 50만 개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1만 개 증가에 그쳤어요. 그러면 경제 자체는 신규 고용 창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실업률이 급락을 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실업률은 이 비실업자하고 전체 이제 경제 활동 인구를 나눈 것이거든요. 비실업자라는 게 뭔가 하면, 그죠? 단지 그냥 고용되지 않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이 없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게 실업자라고 보는 것이죠. 고용이 안 돼 있는데 아예 그냥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리타이어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실업자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 레이버 폴스가 아까 봤듯이 급증을 했죠. 60만 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unemployed가 많이 안 줄어도 전체적인 실업률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봤듯이 이 두 개가 이 서베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조정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네요. 조정하기 전에 하우스홀드 서베이, 가계조사에서 나왔던 페이롤 데이터고요. 요 밑에 있는 이 오렌지색은 이 이스태블리시먼트 데이터
서베이라고 하는 아까 두 번째 표에서 봤던 그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21만 개가 늘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차이가 큰데 이 두 개 항목을 조정을 하고 나면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4.2%가 왜 의미가 있느냐. 이 4.2%라고 하는 것이 나이루라고 하는 경제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지 않을, 그죠? 실업률 중에서 하단에 위치한 그런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루보다도 실업률이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이루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테이퍼링을 중단하고 금리도 인상하는 그런 긴축 정책으로 선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이루를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그 예상한 것을 이 연준,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 연준 FRED죠. 굉장히 좋은 리서치 소스입니다. 그래서 예상한 것을 보면 쭉 올라가다가 1980년대 이래 쭉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체로 그 기술 진보가 이때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일 쇼크도 해결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기술 진보가 되면 생산비가 다운이 되고 물가도 낮출 수 있으니까 이 나이루도 같이 낮아집니다. 쭉 내려오는데 지금 2021년 4분기 정도 보면 한 4.5%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그죠? 내년에도 한 4.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2% 실업률은 바로 나이루보다도 낮은 거죠. 그 나이루하고 비슷한 개념의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연 실업률은 the minimum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최저 실업률인데, 그죠? resulting from real or voluntary economic forces, 그러니까 어떤 그 실물 경제력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경제는 이 실업률을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yclical unemployment라 그래가지고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실업률이 낮고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기 사이클이죠. 근데 그것은 주목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그 경제의 어떤 그 구조, 경쟁력, 산업 경쟁력, 뭐 예를 들면 석탄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석탄 산업에서 사람들이 잘리고 정리해고되고, 그리고 잠시 시간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은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온라인 업체라든지 이런 데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발생하는 실업을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거든요. Structural Unemployment라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어떤 그 실업률이죠. 요렇게 된다고 나와 있죠. 저기 보시면 뭐 두 개가 비슷하다는 견해예요. 두 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 실업률 개념은 이제 그 유명한 어떤 그 밀턴 프리드먼 이런 그 통화론자들이 주창을 했고, 기존의 연준의 어떤 그 주류가 통화론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자연 실업률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이렇게 빠져나올 수는 없죠. 나이루하고 이 자연 실업률은 좀 비슷한 레벨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의회 조사국이 예상하기를 어떤 자연 실업률이 대충 한 4.4% 정도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4.2% 11월달 실업률은 당연히 나이루보다도 낮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나 나이루보다 낮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좀 가속화하고 금리를 올려도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데이터적인 컨펌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연준 그 내부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호키시한, 그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준 의장이 이제 상당히 그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죠.
So I think the word transitory has different meanings to different people. To many, it carries a time. 그러니까 트랜지토리라는 게 뭐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We 있다. tend to use it to mean that it won't leave a permanent mark in the form of higher inflation. I think it's probably a good time to retire that word and try to explain more clearly what we mean.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retire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치워버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 인플레이션은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생긴 거기 때문에 단기적일 거고, 서플라이 체인은 곧 복구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5%, 6% 가까이 가지만, 이거 뭐 장기적인 평균으로 보면 우리 타겟인 그 평균 타겟을 받아들였죠. 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인 2%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태도를 바꿔버렸죠. The economy has continued to strengthen. The rise in Delta variant cases temporarily 경제가 계속 이제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restraining previously rapid growth in household and business spending, intensifying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in some cases keeping people from returning to work or looking for a job.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긴 있었다. Monetary policy and the healthy financial positions of households and businesses continue to support aggregate demand. 근데 이분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에그리게이트 디맨드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게 이제 드디어 총수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통상 우리가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그 물가하고 GDP를 분석하는 게 X축에 GDP를 두고 Y축에 물가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총수요가 있고 총공급이 있는데, 지금은 이 총공급이 그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서 이 좌측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물가가 올랐다. 이거 트랜지토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단기적 현상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총수요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해왔어요. 이 총수요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긴급 뭐 가계자금 지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총수요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수요적 측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cent data suggests that the post-September decline in cases corresponded to a pickup in economic growth. 계속 경제성장을 말씀하시죠. 옛날에 경제성장 이야기 안 했었거든요. 거의 5% 정도 탄생할 거고, 그게 성장할 거고,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빠른 거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 노동시장도 좋아지고 있다. Slower job growth this summer as factors related to the pandemic, such as caregiving needs and fears of the virus, kept some people out of the labor force, despite strong demand for workers. 그래서 이제 뭐 고용시장에 이제 약간 구인난 이런 거는 발생을 했지만, 어쨌든 10월 달에는 이 난방 페이롤이 많이 증가했고, 그 실업률 4.6%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노동시장 핑계를 대면서 계속 금리를 안 올리고,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 칸시테이티브 이징을 쭉 해왔던 것 아닙니까? There is still ground to cover to reach maximum employment for both employment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e expect progress to continue.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he economic downturn has not fallen equally, and those least able to shoulder the burden have been the hardest hit. In particular, despite progress.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레토릭이죠. 맨날 흑인들, 히스패닉 이쪽 신경 써야 된다. 이거 바이든이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Supply chain problems have made it difficult for producers to meet strong demand, particularly for supply chain 이야기 또 하고 있고. Increases in energy prices and rents are also pushing inflation upward. 그러면서 이제 이 유가, 에너지 프라이스나 아니면 렌트, 집세가 급등하기 때문에 큰 문제죠. 이게 저소득층의 그 생활 안정에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As a result, overall inflation is running well above our 2% longer run goal.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average inflation rate 타겟을 쓰면
2%다 이랬는데 이제는 2%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with the PCE price index up 5% over the 12 months ending in October. Most forecasters, including at the Fed, continue to expect that inflation will move down significantly over the next year as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abate. It's difficult to predict the persistence and effects of supply constraints. 자, 이제까지는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은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거 이제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But it now appears that factors pushing inflation upward will linger well into next year.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 Labor market slack is diminishing and 근데 레이버 마켓도 좋아지고 있고, 그죠? We understand that high inflation imposes significant burdens.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질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죠. Food, housing, and transportation. We are committed to our price stability goal.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까지는 완전 고용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착화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And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d uncertainty for inflation.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Willingness to work in person, which would slow progress in the labor market and intensify supply chain disruptions. To conclude, we understand that our actions affect communities, families, and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Everything we do is in service to our public mission. At the Fed, we'll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a full recovery in employment and achieve our price stability goal. 자,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라고 그러는데 페드의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경제의 그 완전 고용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 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속 완전 고용 특히 이제 흑인들, 히스패닉, 저소득층의 고용 뭐 이런 거 뭐 기후 문제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포커스를 완전히 바꿨죠. 랜더 퀄 그 연준의 부의장이죠. 이제 곧 은퇴하죠. 원래 이분 좀 약간 매파적인 호키시한 분으로 분류는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셉니다. 자, 디맨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is is not really a bottleneck story anymore. 이제 bottleneck 스토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therefore we should respond more quickly to constrain that demand. 자, 이 그 총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욱 빨리 반응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바이든이 코비드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고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MMT 하는 양반들은 그래도 옛날에 괜찮지 않았느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괜찮지 않느냐. 인플레이션은 이미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통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도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연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그런 이 좌파적인 백악관의 분위기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연임이 뭐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의회의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무난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물가가 급등하는데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죠. 뭐 식구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운전을 배우고 미국에서 자동차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보면 그냥 신발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름값이 오르면 가계에 대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거의 40%가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월세를 내고 사는데 또 월세값도 급증을 하죠. 이제 그로서리 마켓 식료품점에 가면 식료품 값이 급등을 해가지고 뭐 살 게 별로 없어요. 뭐 100불, 200불 가지고는. 그러니까 불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니까 바이든 인기도 추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죠. 자, 그게
연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가계에 훨씬 큰 악영향을 줍니다. 연준이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MMT 세력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헛된 일을 하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갈까, 뭐 한국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미국 고용지표가 향후 연준의 긴축 정책을 컨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중요한 지표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